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여성에 관한 것입니다. 그녀는 조용한 사람이었습니다. 설계 보조라는 직함으로 일했지만 실상은 프로젝트의 핵심을 만드는 사람이었죠. 2019년 재개발 특수가 불던 시절이었습니다. 서진은 한 건설사의 수백억짜리 프로젝트를 혼자 설계했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석 달 동안 쉬지 않고 일했죠. 복잡한 지형, 까다로운 주민들, 행정 절차까지 모두 그녀의 손을 거쳤습니다. 하지만 계약서에 그녀의 이름은 없었습니다. 급여는 미지급됐고 성과는 모두 강도현 대표의 것이 됐습니다. 심지어 횡령 누명까지 씌워져 업계에서 매장당했죠. 조합 실세 차미경은 서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 하나쯤 사라져도 재개발은 예정대로 진행된다고요. 모든 걸 잃은 이 여자, 윤서진. 그러나 그녀에게는 한 가지가 남아 있었습니다. 절대 버리지 않는 습관. 바로 기록이었습니다. 2019년 가을, 수도권 외곽의 낡은 주택가에 재개발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강도현의 중소건설사는 이 기회를 놓칠 수 없었습니다. 문제는 설계였죠. 복잡한 지형의 까다로운 주민들, 그리고 얽힌 행정 절차까지. 누군가 이 모든 걸 정리할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윤서진은 프리랜서였지만 실력은 검증된 상태였습니다. 이전 프로젝트들에서 이런 문제들을 깔끔하게 정리해낸 이력이 있었죠. 강도현은 온화한 미소로 그녀에게 제안했습니다. 정식 계약은 곧 하겠다고. 일단 급한 부분부터 시작해달라고요. 서진은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주민 설명회를 돌며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설계 초안을 12번 수정했고 행정 서류는 직접 발로 뛰며 확인했습니다. 잠은 하루에 4시간이면 좋겠고 식사는 편의점 김밥으로 때웠습니다. 석 달이 흘렀습니다. 완벽한 설계안이 완성됐습니다. 강도현은 진심으로 기뻐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그가 서진을 불렀습니다. 사무실 구석자리에서 강도현은 미묘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 계약서에 이름은 빼는 게 좋겠다고요. 오해하지 말라며 회사 사정상 외부 인력 명의로 올리면 감사에 걸린다고 했습니다. 대신 급여는 확실히 주겠다고, 오히려 더 많이 줄 수도 있다고 했죠. 서진은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거절할 이유를 찾지 못했습니다. 이미 석 달 동안 무급으로 일했고 다른 일감도 모두 정리한 상태였으니까요.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서진에게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날 그녀는 계약서 사본을 요청했습니다. 강도현은 난색을 표했지만 결국 이메일로 보내줬습니다. 서진은 그 파일을 3곳에 저장했습니다. 클라우드, 외장하드, 그리고 출력본. 나중에 헷갈릴까 봐서라고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일주일 후 정식 계약서가 왔습니다. 서진의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설계자란에는 강도현의 이름이, 보조 설계자란에는 회사 소속 직원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서진이 문의하자 강도현은 가볍게 답했습니다. 회사 내부 규정이 바뀌었다고, 걱정 말라고, 돈은 확실히 주겠다고요. 하지만 첫 급여일이 지났습니다.
연락은 없었습니다. 서진이 다시 문의하자 강도현은 조합 쪽 입금이 늦어지고 있다며 다음 주면 될 거라고 했습니다. 다음 주도 그 다음 주도 지났습니다. 그 사이 조합 실세 차미경이 나타났습니다. 강도현과 오래전부터 알던 사이였고 이번 프로젝트의 실질적 결정권자였습니다. 그녀는 차갑고 정확한 말투로 서진에게 말했습니다. 설계 잘 봤다고. 다만 몇 가지 수정이 필요하다고요. 추가 작업이었습니다. 무급이었지만 서진은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이미 들인 시간과 돈이 너무 컸으니까요. 그렇게 한 달이 더 지났습니다. 어느 날 서진은 우연히 조합 사무실 앞을 지나가다 공고문을 봤습니다. 재개발 설계 최종 승인, 설계자는 강도현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서진은 강도현에게 전화했습니다. 설명을 부탁했죠. 하지만 강도현은 지금 바쁘다며 나중에 연락하겠다고 했습니다. 전화는 끊겼고 다시 걸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도 이메일도 답이 없었습니다. 일주일 후 등기후 편이 왔습니다. 업무상 횡령 혐의 관련 통보였습니다. 서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내용인즉슨 프로젝트 진행 중 일부 예산이 부정 사용됐고 그 책임이 외부 계약자인 윤서진에게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서진은 즉시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계약서가 있느냐고 변호사가 물었고 서진은 이메일로 받은 초안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변호사는 그럼 괜찮겠다고 했지만 상대 측이 정식 계약 관계를 부인하면 복잡해질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정확한 예측이었습니다. 강도현 측 변호사가 보내온 답변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윤서진은 당사와 정식 계약 관계에 있지 않았으며 일부 자문 역할만 수행했다고요. 해당 업무와 관련한 금전 처리 권한은 없었다고 했습니다. 서진은 모든 증거를 모았습니다. 이메일, 문자, 통화 기록, 설계 파일. 하지만 결정적 증거인 정식 계약서는 없었습니다. 이메일로 받은 초안뿐이었죠. 변호사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이건 법적 효력이 약하다고 상대가 부인하면 끝이라고요. 그 즈음 업계에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윤서진은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고 강도현 프로젝트에서 돈 문제로 잘렸다고 횡령했다는 얘기도 있다고요. 서진은 새 프로젝트 제안을 받았지만 면접에서 번번이 탈락했습니다. 면접관들은 경력 공백을 물었고 레퍼런스 확인을 요구했습니다. 서진이 답을 망설일 때마다 면접관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석 달 후 서진은 거의 모든 걸 잃었습니다. 저축은 바닥났고 신용카드 연체가 시작됐습니다. 친구들에게 사정을 설명했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럼 소송하면 되지 않냐고 너도 좀 더 조심했어야 한다고들 말했습니다. 서진은 말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종일 말을 하지 않는 날도 있었습니다. 그해 겨울 차미경이 조합장으로 선출됐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강도현의 회사는 재개발 시공사로 최종 선정됐고 계약 규모는 수백억 원에 달했습니다. 신문에는 환하게 웃고 있는 강도현과 차미경의 사진이 실렸습니다. 서진은 신문 기사를 보며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감정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분노도
슬픔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공허함만이 그녀를 채웠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차미경과 마주쳤습니다. 조합 사무실 앞이었습니다. 차미경은 놀란 표정도 짓지 않았습니다. 여기는 왜 왔냐고 물었고 서진은 조용히 답했습니다. 제 돈 받으러 왔다고요. 차미경은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현실을 받아들이라고. 당신 같은 사람 하나쯤 사라져도 재개발은 예정대로 진행된다고.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다고요. 그 말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서진은 그날 밤 작은 원룸으로 돌아와 창문을 열었습니다. 찬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책상 위에는 두꺼운 파일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봉투를 열었습니다. 윤서진은 습관이 하나 있었습니다. 절대 버리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이메일은 모두 로컬에 백업했고 문자는 스크린샷으로 저장했습니다. 회의 내용은 메모했고 중요한 통화는 녹음했습니다. 불법이 아니라 자기 확인용이었습니다. 나중에 헷갈릴까 봐서요. 동료들은 이상하게 생각했지만 서진은 그냥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날 밤 서진은 파일을 하나씩 열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는 초기 계약서 이메일이었습니다. 강도현이 보낸 초안에는 분명히 그녀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설계 책임자 윤서진이라고 적혀 있었고 강도현의 도장까지 찍힌 파일이었습니다. 법적 효력은 약할지 몰라도 당시 그들의 합의를 증명하는 명확한 증거였습니다. 두 번째는 설계 파일 수정 이력이었습니다. 모든 CAD 파일에는 작성자와 수정 시간이 자동으로 기록됩니다. 서진의 계정으로 작성된 파일들이 명확했습니다. 생성 날짜, 수정 날짜, 작업 시간까지. 누가 봐도 그녀가 핵심 설계자임을 증명하는 디지털 지문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주민 동의서였습니다. 재개발 승인을 위해서는 일정 비율 이상의 주민 동의가 필요합니다. 서진은 초기 동의서 수집을 도왔고 당시 받았던 원본 사본들을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최종 제출된 동의서 명단과 초기 수집 명단을 비교하자 차이가 보였습니다. 몇몇 반대 주민들의 서명이 갑자기 동의로 바뀌어 있었고 필적도 달라 보였습니다. 서진은 두 서류를 나란히 놓고 확대해서 비교했습니다. 같은 사람의 이름인데 회계 각도가 다르고 필압이 달랐습니다. 명백한 위조였습니다. 네 번째는 회의 녹음이었습니다. 서진은 처음엔 이 파일의 존재조차 몰랐습니다. 하지만 어느 회의 날 그녀의 스마트폰이 주머니 속에서 실수로 녹음 앱을 켰던 것입니다. 화면이 잠기지 않은 상태에서 무언가에 눌렸던 모양입니다. 파일은 2시간 분량이었습니다. 서진은 이어폰을 끼고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처음 30분은 잡음과 회의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50분쯤 지났을 때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강도현의 목소리였습니다. 동의서 부족한 거 어떻게 할 거냐고 물었습니다. 차미경의 목소리가 답했습니다. 자신이 처리하겠다고. 몇 장 더 만들면 된다고요. 강도현이 물었습니다. 위험하지 않냐고요. 차미경이 답했습니다. 서진이가 초기 작업 다 했으니까 문제 생기면 그쪽으로 돌리면 된다고요. 강도현이 다시 물었습니다. 확실하냐고요. 차미경이 말했습니다.
걱정 말라고, 계약서에 이름도 없다고, 어차피 증거 없다고요. 서진은 파일을 멈췄습니다. 이어폰을 빼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계획했던 것입니다. 서진을 이용해서 일을 시키고 문제가 생기면 그녀에게 책임을 떠넘기려 했던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급여 미지급 증거였습니다. 모든 요청 이메일, 답변 지연 문자, 회피 통화 기록.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자 패턴이 명확했습니다. 의도적인 회피였습니다. 서진은 노트북 화면을 보며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은 깜깜했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3시였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파일들을 하나의 폴더로 정리했습니다. 폴더 이름은 증거 2020이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메모를 적었습니다. 탈무드의 한 구절이었습니다. 거짓은 발로 도망치지만 진실은 천천히 걸어온다. 서진은 웃지 않았습니다. 울지도 않았습니다.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다음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윤서진은 직접 나서지 않았습니다. 그녀에게 복수는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였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언론이었습니다. 서진은 지역신문사 탐사보도팀에 익명으로 제보했습니다. 이메일 한 통, 첨부 파일 5개. 제목은 간단했습니다. 009 재개발 사업 주민 동의서. 위조 의혹이었습니다. 담당 기자는 처음엔 반신반의했습니다. 익명 제보는 흔했고 대부분은 근거 없는 괴담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첨부 파일을 열어본 기자의 태도가 변했습니다. 원본 동의서와 제출 동의서의 비교 사진, 필적 차이를 표시한 분석 자료, 수집 날짜가 기록된 메타데이터까지. 전문가가 아니어도 알 수 있는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기자가 답장을 보냈습니다. 이거 확실한 거냐고, 제보자는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서진의 답변은 짧았습니다. 그건 중요하지 않다고, 사실 확인만 해달라고요. 기자는 일주일 동안 조사했습니다. 주민들을 직접 찾아가 확인했고, 조합에 정식 질의서를 보냈습니다. 조합의 답변은 미온적이었습니다. 행정 절차상 일부 착오가 있을 수 있으나 전체 승인에는 문제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동의하지 않았다는 주민이 3명이었고 자신의 서명이 아니라는 주민이 5명이었습니다. 기자는 그들의 인터뷰를 녹화했습니다. 기사가 나갔습니다. 009 재개발, 주민동의서, 위조 의혹 조합 착오 해명. 인터넷 댓글이 폭발했습니다. 또 재개발 비리라는 댓글, 서민들 쫓아내려고 이런 짓까지 하냐는 댓글, 감사 들어가야 한다는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공식 기관이었습니다. 서진은 같은 자료를 국토부 감사실과 구청 감사팀에 동시에 제출했습니다. 역시 익명 제보 형식이었습니다. 제보 경로가 여럿이면 조직적 문제로 인식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감사는 빠르게 시작됐습니다. 언론 보도가 나간 직후였기에 공식 기관들도 움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조합 사무실은 압수수색을 당했고 관련 서류가 모두 확보됐습니다. 강도현의 회사도 조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차미경은 급히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일부 행정 착오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의도적 위조는 아니었다고 강변했습니다. 하지만 필적 감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공식 감정서였습니다. 동의서 15건, 동일 필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추정됨. 원본 서명자와 다른 인물이 작성했을 가능성 높음.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내부 폭로였습니다. 서진은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회의 녹음 파일이었습니다. 이 파일은 언론이 아닌 조합 내부 반대파에게 전달됐습니다. 익명 이메일, 추적 불가능한 일회용 계정이었습니다. 제목은 조합장과 시공사 대표의 대화 녹취록이었습니다. 파일을 들은 조합원들은 경악했습니다. 자신들이 이용당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를 속이고 위조 서류를 만들고 문제가 생기면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려 했다는 사실을요. 조합 내부에서 차미경 퇴진 요구가 터져나왔습니다. 긴급 총회가 소집됐고 불신임안이 발의됐습니다. 차미경은 버텼습니다. 녹음 파일의 진위를 따졌고 편집됐을 가능성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국과수의 음성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편집 흔적 없음. 원본 녹음으로 판단됨. 표결이 진행됐습니다. 찬성 78%, 반대 22%. 차미경은 조합장에서 물러났습니다. 강도현의 회사는 더 심각했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동의서 위조 외에도 추가 비리가 드러났습니다. 허위 견적서 작성, 하도급 업체 부당 대우, 자재비 부풀리기까지 재개발 사업 전체가 불법과 편법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재개발 계약은 무효화됐습니다. 강도현의 회사는 시공사 자격을 박탈당했습니다. 어느 날 강도현은 기자들 앞에 섰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가운데 그는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자신들이 미처 확인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고, 송구하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서진은 그 장면을 작은 카페에서 노트북으로 지켜봤습니다. 화면 속 강도현은 초라했습니다. 한때 수백억 계약을 거머쥐며 환하게 웃던 그 사람은 이제 고개조차 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서진은 조용히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만족도, 분노도, 슬픔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담담했습니다. 사건이 일단락된 후 서진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조합 측 변호사였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서진의 기여를 확인했다고 했습니다. 보상 문제를 논의하고 싶다고, 법적 권리를 찾아주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서진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답했습니다. 필요 없다고요. 변호사는 당황했습니다. 최소한 미지급 급여라도 받아야 하지 않냐고, 당신에게는 정당한 권리가 있다고 설득했습니다. 서진은 다시 말했습니다. 그것도 괜찮다고요.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왜 그러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요. 서진의 답변은 짧았습니다. 자신이 원한 건 돈이 아니었다고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몇 주 후 한 공공기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재개발 주민 참여 설계 자문위원 제안이었습니다. 주민들의 목소리를 설계에 반영하는 역할이라고, 비리 없는 투명한 재개발을 위한 프로젝트라고 설명했습니다.
서진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답했습니다. 해보겠다고요. 새 출발이었습니다. 강도현은 업계에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회사는 파산했고 그는 개인 빚을 갚느라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한때 수백억 규모의 계약을 손에 쥐었던 그는 이제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업계에서 그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차미경은 다른 도시로 이사했습니다. 조합장 자리에서 쫓겨난 후 그녀를 찾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한때 권력의 중심에 있던 여자는 이제 익명의 한 사람으로 돌아갔습니다. 어느 봄날 서진은 예전 재개발 구역을 지나갔습니다. 공사는 새 업체로 바뀌어 진행 중이었습니다. 주민 설명회 현수막이 걸려 있었고 사람들은 진지하게 의견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서진은 잠시 멈춰 섰습니다. 공사장 담벼락에 붙은 설계도를 보았습니다. 그녀의 설계한 일부가 여전히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이름은 없었지만 흔적은 남아 있었습니다. 주민들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 녹지 배치, 보행 동선. 그녀가 석 달 동안 밤낮으로 고민했던 그 부분들이 그대로 살아 있었습니다. 한 주민이 다가왔습니다. 혹시 여기 설계 관련하신 분이냐고 물었습니다. 서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라고, 그냥 지나가다가 봤다고 답했습니다. 주민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근처에 예쁜 카페가 있으니 들러보라고요. 서진은 고맙다고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녀는 작은 노트를 꺼내 한 문장을 적었습니다. 사람을 버리고 얻은 성공은 결국 그 사람의 이름으로 무너진다. 그리고 노트를 덮었습니다. 윤서진의 선택은 많은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보상도, 복직도, 공식적인 인정도 거부했으니까요. 조합 측에서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당신은 피해자라고 정당한 권리를 찾아야 한다고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서진은 단호했습니다. 변호사가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그럼 당신은 대체 무엇을 원했던 거냐고요? 서진은 잠시 생각하다 답했습니다. 그저 거짓이 진실로 바뀌길 원했다고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언론에서는 이 사건을 대서특필했습니다. 재개발 비리, 동의서 위조, 내부 고발. 모든 초점은 강도형과 차미경에게 맞춰졌습니다. 하지만 정작 제보자가 누구인지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기자들이 추적했지만 익명의 벽을 넘지 못했습니다. 일회용 이메일 계정, 추적 불가능한 파일 전송, 흔적 없는 제보. 어떤 기자는 내부자일 거라고 추측했습니다. 또 다른 기자는 경쟁업체의 소행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진실을 아는 사람은 오직 서진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석 달 후 재개발 구역에는 새로운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새 시공사가 선정됐고 투명성 강화 조치들이 도입됐습니다. 주민 동의서는 공증을 거치게 됐고 설계 과정에는 주민 대표가 참여하게 됐습니다. 한 주민이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이번 사건이 없었다면 우리는 계속 속았을 거라고. 누군가 용기 내서 진실을 밝혀준 덕분이라고요. 서진은 그 인터뷰를 작은 카페에서 노트북으로 봤습니다. 화면 속 주민의 얼굴은 환했습니다.
희망이 보였습니다. 서진은 조용히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그녀가 원했던 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아니라 바뀐 현실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서진은 예전 동료에게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오랜만에 커피 한잔 하자는 제안이었습니다. 카페에서 만난 동료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009 사건 알고 있냐고, 혹시 그 프로젝트에 관여했던 거 아니냐고요. 서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예전에 잠깐 일했지만 중간에 나왔다고, 자세한 건 모른다고 답했습니다. 동료는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래도 결국 진실이 밝혀져서 다행이라고, 누군가 제보했다더라고 말했습니다.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게요. 용기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다고 답했습니다. 대화는 다른 주제로 넘어갔습니다. 서진은 창밖을 보며 커피를 마셨습니다. 저녁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복수는 이름을 남기지 않는 게 가장 완벽하다고요. 강도현은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누구에게 당했는지 몰랐습니다. 차미경은 쫓겨났습니다. 하지만 그녀도 누가 자신을 무너뜨렸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끝까지 서진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힘없이 쫓겨난 한 명의 프리랜서, 이미 업계에서 매장된 사람이 이런 일을 벌였을 거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서진의 가장 큰 무기였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 과소평가당하는 것. 탈무드는 말합니다. 가장 강력한 칼은 보이지 않는 칼이다. 서진은 그 칼을 사용했습니다. 조용히, 정확하게, 그리고 흔적 없이. 이제 그녀는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공공 프로젝트, 주민을 위한 설계, 투명한 절차.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계약서에는 그녀의 이름이 있었고, 급여는 정확히 지급됐으며, 무엇보다 그녀를 존중하는 사람들과 일할 수 있었습니다. 과거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그 과거가 만든 변화는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서진은 가방에서 수첩을 꺼냈습니다. 새 페이지에 한 줄을 적었습니다. 정의는 이름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다만 실행될 뿐이다. 그리고 수첩을 덮었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윤서진은 새 프로젝트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공공주택 재개발, 주민 참여형 설계였습니다. 회의실에는 주민 대표들과 공무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회의 진행자가 서진에게 의견을 물었습니다. 서진은 준비해온 자료를 펼쳤습니다. 주민분들의 의견을 3가지로 정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녀의 말은 명확했습니다. 감정 없이 사실만 전달했습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것,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 그리고 절충할 수 있는 지점들을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한 주민이 다가왔습니다. 나이 지긋한 할머니였습니다. 혹시 009 재개발 사건 아냐고 물었습니다. 서진은 잠시 망설이다 답했습니다. 들어봤다고요.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그때 내부 제보자가 있었다고. 그 사람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제대로 된 재개발을 할 수 있게 됐다고요. 누군지 모르지만 정말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서진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분도 그 말 들으면 기뻐하실 거라고 답했습니다. 할머니는 웃으며 돌아갔습니다.
서진은 창밖을 봤습니다. 먼 곳에서 강도현의 옛 회사 건물이 보였습니다. 지금은 다른 회사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건물은 여전히 서 있었지만 그 안의 사람들은 모두 바뀌었습니다. 그녀는 가방에서 작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손때 묻은 낡은 수첩이었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거짓은 발로 도망치지만 진실은 천천히 걸어온다. 탈무드. 두 번째 페이지. 부정한 이익은 오래가지 않는다. 그것은 소유가 아니라 빚이기 때문이다. 탈무드. 세 번째 페이지. 사람을 버리고 얻은 성공은 결국 그 사람의 이름으로 무너진다. 서진은 수첩을 천천히 넘겼습니다. 그 뒤로는 빈 페이지들이 이어졌습니다. 아직 쓰이지 않은 이야기들, 아직 기록되지 않은 진실들을 위한 자리였습니다. 그녀는 수첩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회의 장소로 향했습니다. 걸음은 느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어디에도 크게 쓰이지 않았습니다. 신문에도, 방송에도, 공식 기록에도 윤서진이라는 이름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남긴 것들은 계속 남아 누군가를 지켜주고 있었습니다. 투명한 재개발 절차, 주민 참여 시스템, 위조를 막는 검증 장치들. 그녀가 폭로한 사건은 제도를 바꾸었고 그 제도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호했습니다. 탈무드는 말합니다. 정의는 소리 지르지 않는다. 다만 기록될 뿐이다. 윤서진은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녀는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록들은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진실을 증명했습니다. 복수는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드라마틱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천천히 그리고 정확하게 작동했습니다. 거짓이 빠르게 도망쳤지만 결국 진실이 그들을 따라잡았습니다. 부정한 이익으로 쌓은 성공은 결국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버려진 계약서 위에 남은 이름 하나는 결국 모든 것을 바꾸었습니다. 서진은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강도현은 무너졌지만 그녀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차미경은 사라졌지만 그녀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성공을 손에 쥐었지만 잃었고 그녀는 모든 걸 잃었지만 남았습니다. 탈무드의 마지막 가르침이 떠올랐습니다. 진정한 승리는 복수가 아니라 흔들리지 않고 남아있는 것이다. 윤서진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말이 많지 않았고 표정 변화도 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배신과 침묵의 복수, 그리고 기록의 힘에 대해서 탈무드의 지혜를 함께 나눠봤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이런 고민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탈무드의 지혜로 풀어가는 인생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